네, 썼습니다. 정의안에서도 이렇게 되게 사건이요. 만약에 토지 건물 이거는 제가 자, 그 그거 실제로 잠시만요. 가서 제가 취재를 하는 한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 정몽주 사회복지 자, 공동 그 부분은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정말 그죠. 둘 다 문제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네. 어떤 거를요? 왜냐면 자, 잠시만요. 이 네, 그렇게 하나죠. 네. 무능 불 아니면 자, 잠시만요. 부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론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아니요, 얘기해야 되는데 공개 안돼 사실 이 있어요. 회계 문제는 이제 예,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잠시만요. 그 검찰 수사를 보면 뭐 금방 나타날 테니까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안성쉼터 안성쉼터 얘기를 좀 얘기예요. 해보죠. 이 부분은 사실 이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최민희 전 의원께서 사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뭐 많이 아신다 그러는데 아니, 많이 아시죠. 네, 잠시 이 안성 쉼터 관련한 많이 아시죠? 여러 가지 아, 뉴스들이 네네. 나왔거든요. 그 자료를 화면이 가져왔어요. 있는데 그 화면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13년 11월 문을 연 이곳은 나는 영수증 현대중공업이 하나- 지정 기부한 10억 원 가운데 7억 5천만 원을 들여 마련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달 23일 4억 원 가량에 매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을 구입했다가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3억 원 정도 손해만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0억으로 그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 수도 없었고요. 서울에서 그 금액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안성까지 오게 되었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것 네. 자, 윤미향 당선인의 그 안성 쉼터 관련 해명까지 들으셨는데 최민희 의원께서 이 안성 쉼터에 관해서 좀 아니 자료 뭐, 가져왔어요. 네, 다른 얘기를 건 해주시죠. 아니고 우선은 아까 이제 비싸게 샀다 그 말씀하셨고 싸게 팔았다 이게 이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땅값에 대해서 되게 언론에서 땅값을 3,500만 원으로 계산하시더라고요. 2007년에 산. 2007년 실거래가 네, 있고. 네. 그런데 요거 보시면 2007년에 살 때 요게 답으로 되어 있어요. 답. 그러니까 이게 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밭에다 직접 집을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땅값 계산을 하실 때는 기반공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대지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정한 돈이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이 땅값 평가는 이 3,500만 원으로 되지 않고요. 평당 5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그거는 땅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해 보니 그때 평당 50만 원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땅값이 한 1억 2천 정도로 네, 계산하는 게 저도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오늘 확인하고 온 것은 매도자가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하잖아요. 양도소득세 낼 때. 그때 신고 가액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애초에 그 집 지을 때 들어간 원가. 그게 5억 4,400만 원이더라고요. 예.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 가액이. 그러면 이제 5억 4,400만 원을 원가로 계산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억 5천과의 양도 차액을 이제 지불했더라고요.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말했다고 보긴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원가 증명을 다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속였다고 하시면 의원님 그건 조금 예, 아니 어쨌든 죄송한데 잠깐 그럼 사실관계 간단한 거 하나만 5.44억은 땅값을 포함한 것입니까? 아, 땅값 포함한 겁니다. 땅값 포함한 거. 예. 그러니까 땅값 포함한 그 집에 네.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억 4,400만 원인데 왜 7억을 원가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신고를 한 다음에 본인이 살라고 했기 때문에 연못을 조성했고 그리고 조경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1억 이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 사진을 지금 쭉 다 받았는데 이 사진의 변천사를 보면 집이 이제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더 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간 돈이 1억이 넘는다. 그래서 총 7억이 원가로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9억 내지 9억 5천에 팔기 위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그러니까 9억과 9억 5천에 내놨다. 요거는 팩트고요. 실제로 내놨고 팔기 위하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세무서에 신고한 그 가액 있잖아요. 그게 5억 4,400인데 네. 그리고 매매 가액은 7억 5천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거짓 신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저는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회계사들이 접근할 때 이제 사실 뭐 저희들이라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제 평당 건설 단가를 얘기하는데요. 당시 2011년, 2012년 대개는 그때 당시에 아파트 평당 건설가를 이제 400만 원 정도로 보고요. 그 정도면 이제 이른바 일종 건설사들도 그 정도면은 시공을 충분히 한다 이렇게 이르고요. 저도 이제 이른바 이제 구글링을 해봤는데 모든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콘크리트죠, 벽돌죠, 무슨 뭐 또 이거 같은 경우에 뭐든 다 이제 4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5.44 거기에서 땅값이 이제 사실 취득가액이니까 그러니까 취득가액 0.3억을 빼면은 5억이 돼버리는 거죠. 5억이고 거기가 지금 60평이거든요. 그럼 평당 800만 원이 나와요. 이거는 한번 들으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아니 이렇게 해야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토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시가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을 넣는 거니까 취득가액이 3,500만 원이고 5.44억에서 3,500만 원을 빼면 5.5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5억을 60평으로 나눠버리면 평당 800만 원이 넘어요. 이건 한번 시청자들이 판단해 보세요. 평당 800만 원짜리.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변호사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부러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그 사이에 그 비싸게 사는데 배임이 된 게 아니냐.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간 게 아니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건 돈의 흐름을 보면 금방 드러날 거기 때문에 평당 단가 얘기하는 게 뭐 따져가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그거는 전 드러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고 강제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 가지 이제 항상 이제 이 부분은 있어요. 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뭐 우리 민주당이 지금 당선자분이 거래 거간을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소개를 해준 거죠. 이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잠시만요. 전 전 의원님이 우리가 이제 집을 이제 사고 팔아 보면은요, 집은요 정말 토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건축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은 다 인테리어 비용이고 이런 거 다 보상받지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7억대 그 거의 8억대에 가까운 집을 사갖고 이번에 거의 4억대에 판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인테리어라든가 뭘 다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 토지나 이 주택 거래 상식에 의해서 받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정의연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안성 쉼터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아예 안성 자체가 없어요. 저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제가 최민희 의원 얘기할 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소녀상 할머님 지원 다 있지만 이 쉼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기론옥 할머니가 계신 압수수색 들어간 그 쉼터 외에는 안성 쉼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목표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제 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4억 2천에 판 것이 7억 5천에 사서 왜 4억 2천에 팔았냐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억 2천에 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냥 그 지역의 시세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왜 그렇게 떨어졌냐. 그 지역에 2015년 6년부터 화장터가 들어선다. 그래서 그 지역 집값이 다 떨어졌다. 이거는 그 지역에서 확인한 취소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게 화장터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화장터가 들어선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졌다. 이건 팩트인 거예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건축 가격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한 5년 지나면 시골에 있는 그런 집들은 가격이 50% 정도 떨어집니다. 이것 또한 떨어지는데 왜 그거를 시세가액을 4억 2천으로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싸게 팔아요. 잠시만요. 아파트와 시골 집이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썼습니다. 정의연에서도 이렇게 회계사들은요 토지 건물 팔아서 유형자산 처분 소식 나왔다 하면 웃어요. 아니요. 김경률 회계사가 페북에 썼다고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그럼요. 자, 그 실제로 가서 제가 하는 말씀드린 건 너무 상황을 곡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당신이 곡해하고 잠시만요. 평당 800에 사서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의연에서도 뭐 비싸게 사서 싸게 판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의 미스 그렇죠. 이 부분은 인정을 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받겠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안성쉼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그 비싸게 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혹시 그 비싸게 살 때 무슨 뭐 그게 그러니까 인정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싸게 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돈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의혹이 있는 거. 그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자 안 나오는 거죠. 정황만 얘기하니 나올 수 있죠. 여기서 5.44억이면 자 역으로 가봐요. 5.44억이면 평당 800이 넘어요. 그리고 아까 더 돈을 붓고 하면은 평당 1,000만 원이 돼 버려요. 저희가 그동안 평당 1,000만 원짜리 건축물 보질 못했어요. 회계사들이 하는 게 시공, 시행사 이렇게 하면 장부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요. 도대체 뭐 금을 발랐습니까? 뭐 돈으로 발랐습니까? 아니 실제로 가서 보십시오. 돈으로 발랐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 집에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내부 인테리어를 보는데 싱크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주부니까 여자들은 아는데 그게 유명 메이커가 아니라 사제예요. 그 사제라고 해가지고 정말 싸가지고 70만 원 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1억을 했는데 어떻게 사제를 쓸 수가 있느냐. 이게 뭐 아니 진짜죠. 아니 그 싱크대는 자, 마지막으로 신장식 변호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사이에 여기에서 누가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거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무능한 것인지 보면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왜 안성이었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목적 기부 10억 기부 조건 중에 하나가 대지 300평 이상 건물 40평 이상이라는 기부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더군다나 단체 20명 숙박 가능 장소까지를 찾다 보니까 대지 300평 이상의 건축 40평 이상을 서울 시내에서 그 돈으로 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쪽의 얘기예요. 그것도 무능인지 아닌지는 살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 하나만 살짝만 그러니까 제가 아는 300평 그 조건은 정대협이 스스로 정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니 스스로 정한 조건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합니다. 부인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부인하는 건 한 가지예요. 경기도로 먼저 가라고 했다. 그러지 않았다를 부인하는 거고 협의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대지 300평 이상이 안성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설정한 목표인지 아니면 사실 대지 300평 이상을 찾다 보니까 안성으로 간 건지는 선후관계가 다른 문제거든요. 아니 정몽준 회장님이 버스값은 몰라도 또 우리 정몽준 회장님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너희 정몽준 회장이라고 할까요? 정몽준 회장님 버스값은 몰라도 마포구 성산동에 시세를 모르겠습니까? 300평짜리 10억에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곡해가 심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고 계세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어떤 거를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이 협의 일지를 서로 이게 자기 주장을 계속 하시면 여기서 이게 공론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인된 부분을 얘기해야 알고 있는 되니까. 거예요. 왜냐하면 정몽준 회장이 아니라 정몽준 대표 시절에 갔었어요. 안 된다는 얘기가 쭉 정의연에.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상황을 알아요.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과연 안성쉼터의 어떤 거래관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법적으로 이 부분은 뭐 아까 검찰 수사에서 뭐 금방 드러날 부분이니까 무능인지 불법인지 그거 둘 중에 하나죠. 무능 불법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의미에서 어디로 가든 배임이죠. 둘 다 문제죠. 그거는 뭐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그거는 뭐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둘다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확정하십니까? 저는 저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뭐 무슨 그 보는 방향에 따라서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니 무능 아니면 잠시만요. 무능 부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얘기했어요. 둘 다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둘 다 문제라고. 둘 다 문제란 말씀해요. 그만하시죠. 이 부분은 그만하시죠. 근데 둘 다 아니에요. 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확정할 수 없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아닌 걸로 계속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정몽준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하고 같이 가서 그 과정을 알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